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야,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 배, 세 배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경찰 공무원과 법을 보시면 먼저 경과에는 일수특보가 있죠. 그래서 일반경과, 수사경과, 특수경과, 보안경과 이렇게 일수특보가 있어요. 근데 일수특보가 기본적으로 총경 이하에 적용되는데 그중에 경정 이하에 적용되는 것이 보수죠, 보수. 그래서 보수 경정, 보안경과와 수사경과는 경정 이하에 적용되고요. 또 일수특보 중에 특수경과 안에는 숨어있는 경과가 있죠. 이 숨어있는 경과가 항정이죠, 항정. 그래서 특수쌀은 항정쌀. 이 항정쌀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특수쌀은 항정쌀. 특수정가 속에 숨어있는 것이 항정이죠. 항공하고 정보통신. 그래서 특수쌀은 항정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아래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이제 전과의 제한 사항이죠. 그래서 전과라는 것이 경과를 바꾸는 것이 이제 전과인데, 자, 1번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과를 바꿀 수 없고요. 자, 2번 특정 직무 분야 근무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 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즉 일정한 직무 분야 근무 조건으로 해서 경력 경체되신 분들, 그분들 아니 경력을 이용하려고 이제 채용했으면 뭐 한 5년은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 그 아래 수사경과 해제 사유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필요적 해제 사유하고 임의적 해제 사유 이게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데 자, 먼저 필요적 해제 사유를 보시면 어, 필요적 해제 사유가 이제 오진경입니다. 오진경. 그래서 오진경이 필요적 해제 사유죠. 오진경필. 거기서 이제 오진경의 오가 5년간 연속 비수사부서 근무. 그다음에 징이 이제 징계 처분인데 이 징계 처분이 종류가 청인부죠. 청인부. 그래서 청렴, 그다음에 인권 침해, 부정청탁 이런 것을 위반해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이 필요적 해제 사유고요. 그다음에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오진갱필.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인데 그 임의적 해제 사유 안에 전에 이제 2년 연속 비수사부서 근무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2항에는 그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첫 뒤에 4항에 가면 또 부연 설명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부서 외에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그래서 하여튼 자, 임의적 해제 사유를 보시면 일단 청인부 외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게 아까 이제 오진갱 필의 필요적 해제 사유에 징계가 모든 징계가 아니라 청인부 징계잖아요. 그래서 청인부 외의 징계는 임의적 해제 사유고요. 그 다음에 거기 3호에 수사 업무 능력 의혹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이것도 이제 그 임의적 해제 사유인데 상에 가보면 그 3호를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 3호에 수사 업무 능력 의혹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 사유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1호에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부서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의적 해제 사유인 거죠. 또 2호에 6조 1항 본문에 따라 6조 1항 본문이 통합보직공모거든요. 그래서 통합보직공모를 할 때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즉 통합보직공모 할 때 선발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수사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만 이제 남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2년 연속되면 임의적으로 수사형과를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호도 역시 통합보직공모에 따른 인사대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때 임의적 수사형과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오진갱 필을 필시로 해서 나머지 좀 연관을 시켜주시고요. 자, 오른쪽 임용권자를 보시면 먼저 총경 이상은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고, 자, 총경 이상은 원칙이 대통령, 경정 이하는 원칙이 경찰청장이죠. 근데 총경 이상에서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은 경찰청장이고 대통령이 아니라 경찰청장이고요. 또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인데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위로 대통령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래로 시도청장으로 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 경정의 신승면, 그다음에 시도청장으로 가는 것이 경정의 휴직복 전파입니다. 그래서 총경의 휴직전 강등 정보, 경정의 휴직복 전파가 이제 각각 예외죠. 근데 총경이 무궁화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휴직전 강등 정복, 휴직복 전파보다 두 글자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휴직전 강등 정복이 총경의 예외고 휴직복 전파가 경정의 예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경감 이하는 시도청장인데 경찰 선의 전복권은 경찰서장으로 갑니다. 경감 이하는 시도청장인데 경찰선의 전복권은 경찰서장으로 갑니다. 자, 가래 전보 제한을 보시면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전보 제한에 걸리죠. 다만 감사 담당은 2년 이내고요. 교수요는 1년 이상 3년 이하 경찰청장 정하는 시간에 이제 전보가 제한됩니다. 자, 가래 전보가 가능한 예외가 경정 이하를 배우자 등 거주지역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이 예외가 계급 기준이 어떻게 돼? 경정 이하 배우자 등 거주지역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아래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언제까지? 1년까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공무원 육아 등 필요시에 이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비록 1년 이내라도 1년 이내 전보 금지되어 있는데 그 1년 이내라도 전보가 가능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15번에 15 임용자를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거쳐서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 15 임용자 면직시키는 거. 자, 근데 그 면직과 관련해서 자, 먼저 15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휴직감정이에요. 휴직감정. 그래서 휴직직위해제 정직감봉입니다. 여기서 뭘로 문제를 낼까요? 견책을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죠. 왜냐? 이 강등은 어차피 정직 3월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강등은 여기 정직에 포함되는 것이고, 근데 견책은 여기 안 들어가죠. 휴직감정에 견책은 안 들어가죠. 견책은 15 임용기간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견책은 훈계만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정규 임용심사에 심사를 거쳐서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 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그 다음에 제2평정요소가 주관요소죠. 제1평정요소가 객관요소고 제2평정요소가 주관요소죠. 이 제2평정요소, 주관요소에 대한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죠. 그래서 이 면직시키는 경우 관련해서 하나는 60%고 하나는 50%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훈육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성적이 60% 미만이고, 그 다음에 평정, 근무 성적 평정, 제2평정 요소, 이것이 이제 50% 미만이죠. 훈육, 교육 훈련 성적이 60% 미만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50% 미만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경정 이하 신규 채용 시 1년간 15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임용합니다. 왜 그렇죠? 만료되는 날 저녁 때 가서 음주 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료되는 날 다음 날에 정규 임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따 나오니까 참 저 아래다가 적어놨네요. 자, 실무 종합에서 다음 날 기산하는 사항들이 거의 사시 선정범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올해 실무종합 문제면은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그냥 외우는 것이니까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망으로 인한 면직 빼놓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넣고 그냥 함께 외우셔도 되고 사시 선정범위.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면직 15 정규 임용, 대통령 선거기간인데 대통령만입니다. 대통령 선거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예요. 대통령 선거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기간, 그 다음에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네, 범칙금 추가 납부기간, 이렇게가 다음 날 기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바로 위에 바로 위에 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15 임용 예정자에게 교육훈련 기간 동안 예산 범위에서 임용 예정 계급 1호봉 봉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건 15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5 임용 예정자, 교육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 임용 예정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예요.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쟁이 나거나 예산이 아주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급할 수 있으니까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6번 볼게요. 위원회 의결 정수를 보시면 자, 소정 3위 출과.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공고 5 출과. 그래서 공개수배위원회, 그다음에 고충심사위원회, 엄밀히 말하면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죠. 그래서 공개수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이것은 5명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공고 5 출과. 그리고 제과 승인 보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보상금심사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출장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 출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장심사위원회. 근데 이 중에 앞에 승진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실무종합 문제집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감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과 보출 여기까지만 외워주시고 그 대신 앞으로 계속 좀 공부하실 분들은 제과 승인 보출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임기는 통상 2년인데 3년인 경우가 여기 삼국자 소중입니다. 그래서 국경위, 자경위, 소청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호선하는 경우가 호손 중국인. 그래서 호선하는 경우가 손부터 들어갑니다. 손실보상심의위,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국경위, 그 다음에 인권위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의 횡사 및 성폭백삼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여기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좀 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9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나 봐요. 그 밑에 그것이 떠 있네. 일단 죄송합니다. 자, 17번 경찰공무원 결격 사유가 피파 업무 자선의 횡사 및 성폭백삼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복무가 국적 관련된 거, 복수 국적자, 그 다음에 무가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는 무국적자하고 타 국적자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복수 국적자, 그 다음에 자선해,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해임 파면 받은 사람. 그래서 해임 파면 받으면 일반 공무원은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찰 공무원은 그런 기간 따지지 말고 그냥 해임 파면, 공무원이 해임 파면 징계 처분 받으면 이번 생에는 다시는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횡사 및 성폭백삼이에요. 그래서 직무상 직무 관련 횡령 배임 등 이런 것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횡사 및 성폭백삼, 성폭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횡사 및 성폭백삼, 근데 거기 9호는 제가 암기문구에 안 넣었어요. 9호가 뭐냐면 미성년자 성폭이에요. 미성년자 성폭. 아니 아까 그 성폭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인데 미성년자 성폭은 당연히 미성년자 성폭은 그래서 그냥 형만 미성년자 성폭으로 해서 형을 받으면 바로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번 생에는 다시 경찰공무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기 문구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아래 이 경찰공무원 결격 사유가 당연 퇴직 사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 퇴직의 경우 위 결격 사유를 그대로 따가는데 다만 4호, 6호, 즉 파선, 4호, 6호, 파선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당연 퇴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만 당연 퇴직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선고는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했거나 면책 불허가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왜냐면 결격 사유로서의 파산 선고도 파산 선고 받으면 무조건 경찰공무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경찰공무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퇴직 사유에서도 파산 선고를 받고 이 복권될 확률이 없을 때, 복권될 확률이 없을 때, 복권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이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 불허가,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자, 그 다음에 파선,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 이것은 모든 죄에 있어서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가 아니라 수뢰, 성폭, 횡령, 직무 관련 횡령배임, 수뢰, 성폭, 직무 관련 횡령배임에 있어서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가 이 무조건 결격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만 이 경찰공무원 결격 사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고 유예 사유는 조금 더 다형퇴직 근무하면서 이 선고 유예를 받으면 모든 죄가 아니라 수뢰, 성폭,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가해놨습니다. 아래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을 보시면 자, 직권휴직 사유가 노병소요법이에요. 그래서 노병소요법, 노조 전임자, 병역 복무, 그 다음에 소재 불명확, 그 다음에 이게 장기 요양이에요. 그래서 질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직권휴직으로 해놨습니다. 질병휴직이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꼭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직권휴직으로 해놨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마지막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수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권휴직은 그 직권휴직 바로 그 첫 줄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대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뭐죠?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먼저 질병휴직은 1+1년입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3+2예요. 일반적으로는 1+1, 공무상은 3+2, 공무상이 최대 5년까지 가죠. 5년까지. 그리고 디귿에 소재불명확 직권휴직은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자, 아래 의원휴직은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권휴직은 명하여야 한다. 강행적으로 되어 있고 의원휴직은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4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은 꼭 직권휴직처럼 강행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 직권휴직이랑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죠.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즉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그러나 이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했을 때,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명하여야 한대요. 근데 본인이 원했을 때,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의원휴직의 거의 종류를 보시면, 자, 기억에 국제기구 등 채용, 이때는 채용 기간이에요. 채용 기간이 휴직 기간입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은 3년 이내고요. 자, 니은의 유학휴직은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해요. 근데 디귿의 연수휴직은 이 유학휴직이랑 비슷하지만 그냥 2년 이내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즉 인사혁신처장, 거기에 그 연수 과정이 등록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과정도 여기서 많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유학휴직으로 가지 않고 연수휴직으로 가면 이제 2년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유학휴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학휴직 3+2, 연수휴직은 그냥 2년이에요. 자, 리을이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 그래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만 8세에 초등학교 2학년 이것도 막 틀어서 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나이로 8살에 학교 가니까 만 8세 하면 이제 2학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고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양육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 미음이 우리가 흔히 가사유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서.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 휴직은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그런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이 가사휴직은 한 건당 1년 이내고 재직 중 총 3년 초과 불가합니다. 자, 비읍.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 동반 하게 된 때, 배우자 동반 휴직이죠. 배우자 동반 휴직은 3년 이내, 또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동반해서 가는 그 배우자의 상황이 유학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 가는 그 기간하고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그다음에 시옷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기개발유직이죠. 이것은. 그래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자, 직위해제 사유를 보시면 수능 중기 적격이에요. 수능 중기 적격. 그래서 직위해제 사유 다른 것은 몰라도 1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중기 적격의 수능 이 능이 능력 부족 사유거든요. 그래서 1호를 보시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사유가 이 직위해제 사유에서 이 능력 부족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뭐 언론에 갑자기 어느 경찰서 뉴스 딱 나면 뭐 서장이나 해당 과장 막 직위해제 시켜버리잖아요.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그런 것이 바로 이 능력 부족 사유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능력 부족 사유는 사실은 딱 봐도 그냥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사실은 불쌍한 사유죠. 불쌍한 사유. 2번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2호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중징계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중징계라고 써놓은 겁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자. 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은 제외하고요. 4호는 우리 경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인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그 다음에 5호에 끝에쯤에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 중인 자로서 비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그래서 조사 수사 중인 자죠. 조사 수사 중인 자. 그래서 나머지 우리 경찰 말고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적용되는 그 사항을 빼놓으면 1호 능력 부족 사유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체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아래 당구장 표시에 1 추상적 사유, 능력 부족 사유, 추상적인 사유하고 2, 3, 4 구체적인 사유. 여러분 여기 2, 3, 4가 제가 자료를 좀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2, 3, 4가 아니라 2, 3, 5죠. 2, 3, 5.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 그쵸. 4, 5 고유공무원 이건 빼고 1호 능력 부족 사유하고 2, 3, 5 구체적인 사유하고 이 경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2, 3, 5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저 아래 주는 봉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1호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직위해제 중에 봉급을 감액해서 주는데 모호한 사유는 능력 부족 사유 1호 능력 부족 사유는 불쌍했기 때문에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2호의 확실한 사유 2호의 사유는 확실한 사유인 2, 3, 5호는 확실한 본인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봉급의 50%만 줘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면 30%로 또 줄여서 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모호한 사유 80%가 되죠. 좀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면 봉급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모호한 사유하고 확실한 사유에서 그러면 확실한 사유로 해서 봉급을 적게 줘야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3호에
경찰과 상관없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는 봉급의 70%를 주고 3개월 지나면 40%를 줍니다. 자, 그 밑에 계급정년과 계급정년 연장을 보시면 먼저 계급정년은 4, 6, 11, 14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총경 경적을 이렇게 좀 숙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한 뭐 경감 경정 되시면 다 아시는데 저기 이제 순경 경장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경정, 총경 이런 사람들을 모나미 볼펜만 꽂고 다닌다고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정은 볼펜 한 자루 가지고 다니다가 죽을 사자 이제 퇴직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년이고 총경은 볼펜 두 자루는 쓰고 그만두는 거죠. 11년입니다. 그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연령 정년은 60세고요. 그 다음에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일괄적으로 당연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정년이 있으면 12월 31일에 일괄 당연 퇴직합니다. 그 아래 계급 정년의 연장을 보시면 이게 연장할 수 있다예요. 자,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연장할 수 있다예요.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면 뭐 다 여기에 하려고 막 엄청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계급정년 제도 자체가 완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아직 실전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특사 비리, 특사 전권을 줘서 특사를 보내놓으면 좀 비리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자 특사 비리. 그래서 이 4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그것은 특수부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 사무예요. 이 보안이 지금 이제 안보로 바뀌었지만 보안이란 명칭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보안이라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부문, 수사, 정보회사 보안, 자치경찰 사무 등 특수부문, 총경, 경정 4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할 수 있고요. 그 아래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비리, 특수부문은 4년 범위에서 그 다음에 특사, 비리, 비상사태에서는 2년 범위에서. 자, 다음 페이지에 21번을 보시면 직권면직 시, 자, 직권면직을 할 때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경우가 확실한 경우죠. 그래서 폐휴자예요. 그래서 폐직 과원, 휴직 미복귀, 자격증 상실, 뭐 자격증 때문에 뽑았는데 중간에 자격증이 없어져. 뭐 뽑은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때는 징계위원회 동의 없이 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휴자 불필요. 자,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가 나오는데, 자, 이 의무와 권리는 그 각각 그 의무가 이 레파토리가 어느 레파토리에 들어가는지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 의무가 있고 신분상 의무가 있고 직무상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의무가 국가공무법상 선서 의무와 성실 의무를 일반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서 의무와 성실 의무가 국가공무법에 이 적시되어 있는 명시된 의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뭐 성실하라까지 이 법에 담겨 있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의무, 선서 의무 다 국가공무법에 있는 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가 신분상 의무는 국가비품 청지명정,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는 국가종친복직겸용법 이렇게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직무상 의무죠. 그래서 국가비품 청지명정, 국가종친복직겸용법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여기서 이제 영자가 겹치는데 영자가 영해 등 제한하고 영연무 금지가 있어요. 근데 영연무 금지 앞에 겸직 금지가 있거든요. 겸직 금지랑 영연무 금지랑 좀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근데 이제 겸직, 영연무, 그러니까 겸직 금지 뒤에 영연무 금지가 붙어 있어요. 영해 등 제한이 신분상 의무고 겸직 금지, 영연무 금지가 직무상 의무입니다. 영자로 시작하는 것 좀 그렇게 겸직 금지 옆에 영연무 금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법으로 가보시면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가 경정 제거주의예요.
앞에 이제 경은 경찰공무원법, 정제거지유죠. 경정제거지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이 정치관여 금지 의무인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는 다 직무상 의무인데 이 정치관여 금지 의무만 신분상 의무예요. 그럴 것이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신분상 의무이기 때문에 경찰공무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도 신분상 의무겠지. 근데 그러면 여기다 왜 한꺼번에 넣어놨냐? 경찰공무법상 의무를 다 그냥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정제거주의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정제거지유로 외우시되 대신 정치관여 금지 의무는 직무상 의무가 아니라 신분상 의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초유의 공직자 윤리법 안 맞나요? 윤재선이죠. 윤재선. 그래서 신분상 의무 안에 공직자윤리법 윤재선 공직자윤리법 안에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선물 신고 의무가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고요.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 안에 복지부 음주입니다. 그래서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의무, 그다음에 민사분쟁 부당개입 금지 의무, 그다음에 복지부 음주,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고요.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국가공무법상에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있는데 굳이 또 경찰공무법상에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강화시키려고 넣었겠죠.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과 과입니다. 과 엔드예요.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근데 경찰공무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또 공소시효는 10년 똑같아. 공소시효는 똑같고 이 형량은 높여놨습니다. 이렇게 높이려고 새로 경찰공무원법에 추가적으로 규정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운동금지랑 정치관여금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유명사예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치운동금지 의무, 정치관여금지 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의무는 경찰공무법상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경찰공무원 법무규정을 보시면 기본 강령이 사정규단 책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 안에 호봉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이 경찰 정신인데 경찰 정신 안에 호국 봉사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에 정신이 들어가 있다. 정 안에 정이 들어가 있다. 정 안에 정. 그래서 경찰 정신 안에 호봉정, 호국 봉사 정의가 경찰 정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 금지됩니다. 그래서 상사예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이고요. 국가공무원법을 가보시면 직장이탈 금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 직장이탈 금지되거든요. 이 직장이탈, 그 다음에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다 사무실 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경찰공무원이 사무실 외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살인사건 현장 가는 거. 살인사건 현장 갈 때 서장한테, 기관장한테 신고하고요. 그럴 리가 없지. 상관한테 형님 저 현장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공무원 법무규정상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도 상사입니다. 상사.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에서도 소속 상관의 허사, 상관이나 상사나 상관 상사를 바꿔서 틀리게 내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 상사, 기관장이 아니라 상관 상사, 근무하는 장소 외에서 근무하는 것은 지정장소 외에서 근무하는 것, 직장을 이탈하는 것, 이것은 우리 경찰은 살인사건 현장 갔다 오는 거, 살인사건 현장 갔다 오는 것은 기관장한테, 경찰서장한테 어떻게 다 신고하고 가. 그래서 상관한테 형님 저 잠깐 살인사건 현장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갔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휴무일 근무시간 외에 2시간 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 비상근무 때문에 그래요.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기관장이죠. 그래서 이 비상근무 때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수해야 되잖아요. 필수 요원은 1시간 내. 그래서 2시간 내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는 이 기관장에게 신고해라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자, 포사휴가는 2회 10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십자포화라고 적어놨어요. 왜냐 이게 10일인지 또 다른 일인지 기한이 엄청 헷갈려. 근데 십자포화라고 해놓으면 이 포사휴가 연상시켜서
10일이구나. 십자포화 10일이구나. 10일이네. 자, 그리고 5번에 휴무를 허가해야 됩니다. 언제? 연일 근무자나 공휴일 근무자, 다음날 1일. 또 당직 철야 근무자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이나 오후. 하루에 8시간 근무하지만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기 때문에 오후 2시가 딱 중간인 시간입니다. 8시간 중에 딱 중간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휴무를 허가해야 한대요.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못 쉬기 때문에 휴무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적으로 규정해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을 보시면 이 등록 시기가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사 승진 임용을 하게 되면 승진 임용된 날 2달 뒤에 그 달에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달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그러니까 경사 승진하시면 2달 뒤에 있는 그 달 말일까지 등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변동신고는 매년 초에 하는데 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월 말일,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자, 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경사, 경위, 경감, 경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경사 이상이죠. 경사 이상. 이게 우리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유사한 기관은 다 우리 경사에 해당하는 계급 이상 다 저 등록 의무자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공개 의무자는 치안감 이상이나 시도청장, 치안감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청장, 우리 뭐 세종청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청장 경무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안감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청장은 이 공개 의무자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퇴직 3년.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그 아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자, 4번에 외국인 등 선물 기관장 신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해당국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 그 다음에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누구한테 신고해? 기관장한테 신고합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이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첫 강론의 외사를 가보시면 공무구획출장 업무처리요청에서는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관장이라고 이 기관장을 넣어놓고 대신 이 훈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했다 해서 무조건 기관장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훈령, 이 외사 훈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오른쪽 경찰공무법상 처벌조항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그냥 한번 따봤어요. 1인시 2집, 7거복, 지직3. 이게 형량의 강도 순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7년보다 3년이 왜 맨 뒤에 있지? 맨 뒤에 3년은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7년은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면 30년 이하잖아요. 3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 1인시부터 보시면 맨 끝에 있죠. 저 밑에서 셋째 줄. 자, 1년 이하인 것이 1인시죠. 그래서 인사부정, 그 다음에 시험방해, 인사부정 시험방해 1년 이하고요. 자, 2년 이하가 집단행위 금지가 2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1인시 2집, 그 다음에 7거복, 7년 이하가 거짓보호 금지, 복종입니다. 근데 이게 다 저 1번 사항은 다 비상사태 때예요. 비상사태 때 거짓보고 금지 의무 위반, 또 비상사태 때 복종 의무 위반. 이러면 7년 이하입니다. 7년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위에 3년 이상인 것이 지직직이죠. 그래서 지휘권남용 금지, 그 다음에 직무유기 금지, 직장 이탈 금지 위반한 사람, 비상사태 때
지휘권남용 금지 의무 위반, 그다음에 직무유기 금지 의무 위반, 그다음에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하면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그래서 지직 3 또는 지지직 3. 원래는 지직직 3이죠. 근데 지직 3, 지직 3. 그래서 1인시 2집 7거복 지직 3. 1인시 2집 7거복 지직 3.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의 권리를 보시면 연금 청구권 소멸